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우한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름 다시 또 등장을 했네요. 네. 정명석 JMS 총재가 맞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우주라고 해야 정확히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또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사실 20여 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 젊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한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분은 이제 신흥 종교 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기독교 복음선교회, 소위 이제 JMS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이제 창시자이자 총회장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교는 뭐 특징을 길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정명석 개인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그리고 이제 이 정명석 그 회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교리,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파하는 집단이었고요. 그래서 뭐 그 이른바 이제 종교에서는 이단 논란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꼽히는 이제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정명석 씨가 굉장히 여러 차례 법과 이제 맞서 왔는데 네. 뭐 87년, 95년, 99년 뭐 이럴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법과 뭐 고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좀 어쨌든 처음에는 자 이렇게 뭐 방어를 해왔어요. 네. 방어를 해왔는데 이 한결같은 논란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성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강간치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간치상, 뭐 강간, 준강제추행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징역 10년형의 선고를 받았고 10년을 다 살고 2018년 2월달에 이제 출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워낙 오래 고령이고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JMS에서 이른바 이제 엑소더스 탈출한 신도들의 뭐 모임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죠. 뭐 굉장히 좀 완전히 이제 잊혀진 사건인가 보다 했는데 예. 엊그저께 이제 새로운 피해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이름이 소환이 됐습니다. 네,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망을 피하거나 혹은 뭐 면회 오다가 결과적으로 그 구속돼서 실형을 살게 된 것이 그동안 이제 한국 내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있었지만 잘 그 입증이 안 네. 됐었는데 해외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고소하면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도피를 몇 년 가 있다가 네. 결국 검거가 돼서 예. 이제 10년형을 받아서 이제 만기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요. 네.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 된 거는 뭐 공교롭게도 이 정명석 씨의 생일날이었는데 네. 네, 그 해외 국적의 외국인 분들 네. 피해자들이 새로 등장해서 그러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해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출소 2018년에 2월에 출소했는데요. 예.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온 피해자분과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나오신 두 분이 있었는데 예. 그분들은 2018년 11월부터 21년 9월 사이에 이루어진 각종 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돼서 고소장을 지금 경찰 쪽에 좀 제출한 것이고요. 네. 한 분은 영국 국적의 아마 홍콩 분이신 것 같고 한 예. 분은 호주 국적의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교포나 이런 분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냥 한국에 대한 호감을 기초로 젊을 때 이렇게 신도들이 해외에 있는 JMS 신도들이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유학을 오게 한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인간적 친밀감을 쌓다가 이 좀 그 이단적 종교의 포섭에 대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진술 내용 중에 보면요, 여신도 스타 조직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 스타라는 것이 뭔가 일반적 의미가 달라 보이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알려져 있기는 뭐 신앙 스타라는 표현이 내부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전에는 뭐 상록수라는 표현도 썼다고 하는데요. 약간 어쨌든 교리상으로는 여성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네. 뭐 주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뭐 어떤
간택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이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인지 전부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네. 상당분이 정명석 씨한테 좀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성폭행 범죄자임은 확실하지만 네. 이번 혐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입증이 안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JMS 정명석 총재 쪽의 입장 좀 확인을 해야죠. 뭐 허위 가장됐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예.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이 있다 이런 거고 CCBB가 밝혀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범행의 뭐 수법을 저희가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예. 과거에 있었던 범행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명석 총재를 일단 재림예수라고 믿게 만들고 예. 재림예수로 믿게 만든 다음에 완전히 이제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거를 충족시키는 어떤 행위들을 시키는 어떤 방식 그리고 그거를 뭐 이른바 거부하는 것을 어떤 믿음의 시험에로 이제 테스트하는 것처럼 네. 이 그러니까 완벽한 가스라이팅과 이제 이 지배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과거 범죄와 공통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예,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출소를 하고 난 이후에 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네. 사실 지금 어떻게든 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총체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원 기자님, 네. 사실 이 2000년대 초 정명석 씨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조금 가벼워서 많은 좀 논란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징역 10년이라면 상당히 그 혐의가 위중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건데 피해자도 다수고 그런데 지금 김한 기자 설명처럼 전자발찌 착용 대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똑같은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집단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좀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추행 사건이 뭐 길거리에서 있다거나 뭐 이런 거랑은 좀 경우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 많은 이들의 암묵적 방조가 있었을 개연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네. 네. 일단 만약에 이게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제 또 재범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예. 지금 이제 아마 이 두 분이 이제 나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조금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분들이 꼭 소송을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묻고 가시고 싶으실지는 사실 본인들의 결단이어서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기자회견 당일날 제임스 측에서 기자회견장 근처에서 뭐 이렇게 유인물 같은 걸 뿌렸는데 예. 그 톤이 아주 격렬한 저항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뭐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생각하는 건지 뭐 어떤 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런 벌쓸 때 피해자들의 용기된 기자회견에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MBC 뉴스를 제가 보니까 특히 호주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이 JMS 측에서 외국인이던데 영어로 협박성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데요. 네, 지금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예. 그 영상을 올려놓은 그 언론들도 있어서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자회견 나오신 홍콩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도 네. 뭐 비행기에서 쭉 이렇게 항공 탈 때나 한국에 입국할 때나 조금 뭔가 미행에 준하는 일이 있었다는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이 그 종단 쪽에서 예.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김원 기자님, 네. 사실 앞서도 살짝 말씀을 주셨지만 김준호 변호사도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개인의 성폭행 범죄라기에는 조직적이고 폐쇄적인. 맞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씨가 지금 7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 고령의 나이로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 여러 명에게 그렇다라면 그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이 네. 집단의 범죄 행각도 우리가 좀 혐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범죄가 대부분 지금 그 충북 금산에 있는 JMS의 수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 수련원에서 집단 생활,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는 사회에서 정명석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는 거와 상관없이 네. 이 수련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 추앙받는 인물이고 위력이 상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범죄를 알았거나 혹은 범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게 조직적인 범죄가 됐을 가능성을 하나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한 가지 패턴은 정명석 씨가 본인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올 때마다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해자들도 해외에서 들어온 피해자들인데 네. 이게 이제 종교 활동을 빙자한 해외 선교 목적으로 출국을 해버리면 사실 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과거에 정명석 씨가 이미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2022년 대한민국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참 참담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우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재판이 열렸는데 네.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변호인이 한 얘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군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어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제 변명 그런 얘기 구주불사. 네,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거를 이제 법률적 용어로 심신미약이라고 네.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무 차관까지 지낸 분인데 어쨌든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좀 엘리트고 근데 그렇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심신미약을 첫 공판에서 주장을 한 것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뭐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님 그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네. 지금 김환 기자가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때린 것은 인정하는데 네. 만취가 돼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책임 못 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상이 블랙박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누구한테 맡겨도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대법관 출신이나 검찰총장에 맡기든 네. 저 같은 약간 뭐 유명하지 않은 변호사한테 맡기든 유명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형법 10조에 있는 심신미약 관련된 조항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사실 새로운 거 아니고요. 지난번 공판 준비 기일에도 이런 취지로 변호인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유일한 변론 전략이어서 네. 뭐 이제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지만 네, 네. 우리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비난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네, 앞으로도. 네, 그렇죠. 그런 비난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회에서도 법도 바꾸고 했는데 우선 계속 반복되어 오긴 했지만 네. 심신미약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심신 장애 상태라고 해서 형법 10조에 이제 있는데요. 예. 이제 완전히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걸 심신 상실이라고 합니다. 네. 심신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굉장한 수준의 뭐 발달 장애라든가 뭐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 조현병 경력이 있다고 해도 심신 상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심신 상실로 될 경우에 아예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완전히 뭐 경우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고 네. 상대방이 자기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만 그렇습니다. 예, 거의 이제 굉장히 중증 환자 굉장히 치료가 정말로 심대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인 네.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심신미약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면 무조건 그 감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될 죄 벌보다 훨씬 더 낮은 형을 내려줬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누구죠? 조두순 아동 네. 성폭력법 조두순 씨 때도 이제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감경이 되니까 비난 여론이 많아져서 그랬죠.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에 감경을 할 수 있다. 네. 임의 규정으로 이제 형법은 현재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주치 감경 소위 말해서 네, 술을 네. 마시고 자꾸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을 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해도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재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차라리 심신미약 주장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건 안 해도 죄를 유하면 이제 그냥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네. 자백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이용구 전 차관이 차관일 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네. 이용구 전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고 그렇죠. 일반 민간인 신분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일 때. 네, 그렇죠? 변호사일 예. 때 있던 사건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차관이 된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공직의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흔할 수 있는 사건이었을 텐데. 피해자 합의도 했고 네. 뭐 여러 사건 중에 하나니까 그냥 넘어갈 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참 하고. 그래서 변호인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긴 합니다. 저는 뭐 이용구 차관이 이 정권이
뭐 어쨌든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법 개혁의 핵심적인 멤버, 뭐 예. 본인은 이제는 자연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위상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네. 이게 이제 뭐 중간에 잠깐 자연이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검증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있고요. 인사 검증. 네, 인사 예, 검증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폭행이 있은 후에 네. 이 전 차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그 후에 다 보도가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찾아가서 블랙박스 삭제를 뭐 얘기했다든지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이용구 전 차관 쪽에서는 뭐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목표가 결국엔 네. 법이 특정인에게 유리하지 않고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의 변론 전략을 제3자가 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사회적인 사건이고 공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소위 뭐 윤핵관으로 알려졌던 그리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윤핵관이라고 밝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형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겠다.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운전면허도 없으시니까. 네. 저랑 갖고 있는 네. 몇 안 되는 공통점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용구 전 차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음주 범죄에 대한 논란이 아까 조두순 씨 사건도 얘기했지만 사실 10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전세경법책에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술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오히려 이제 가중처벌을 하는 게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동통제나 이성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더 높은데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공익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주치 감경과 반성이 언제 많이 제일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을 분노케 하냐면 성범죄 관련된 맞아요. 부분들에서 이 맞아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사건이 될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엠번방 사건의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말하자면 반성한다. 그때 네. 이제 말하자면 뭐 심신미약 상태에 준하는 상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 전략을 짜오거든요. 예. 여태까지 그거를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해 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가 안 된다라는 사회적 지적 굉장히 높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뭐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 음주가 주치 감경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조두순 씨 사건 이후에 사실은 이제 성범죄 경우에는 네. 음주 시의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심신미약 인정돼도 감경 안 할 수 있다고 법이 이제 2013년도인가에 그때 바뀌었고요. 먼저 바뀌었죠 형법보다. 예. 근데 이제 심신미약 자체는 음주나 약물 외에도 진짜 뭐 발달 장애나 뭐 조현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질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심신미약 자체의 형법 10조를 없애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렇죠. 그 부분은 모두들 신중론이 대세고요. 아마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것도 뭐 폐지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네. 무리인 것 같고요. 촘촘하게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양형 기준에는 자세히 좀 분별이 돼 있는데 그 구속력이나 이런 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네. 적어도 음주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무관용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이 대중적으로는 이제 설득력을 얻는데 예. 저는 이제 약간 뭐 성범죄라든가 몇 가지 이제 범죄 유형에 따라서 그 무관용이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네.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좀 나눠서 입법을 좀 정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죠. 김한 기자님, 네. 혹시 무한 리필 종류의 음식점 좋아하시나요? 자주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예. 운동을 하니까 엄청 많이 먹습니다. 제 진짜. 아들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가끔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뭐 4인분 시키면 4인분 더 준다는 고깃집 이런 거가 이제 동네에 생기면 예. 다음엔 저길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운동하거나 많이 드시는 분에 대해서 이 대전의 한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이분들은 못 받는다. 네. 특정한 손님, 네. 뭐 많이 드시는 분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리필집은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한다면 무한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금액을 정해진 금액을 냈으면.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도 고기 뷔페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늘 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번까지 먹을 수 있냐. 그럼 네. 주인이 너무 손해이지 않냐. 뭐 이게 인지상정의 마음도 작동하면서 내가 거기에 입장할 때 돈을 냈는데 네.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 오래돼 왔는데 뷔페도 그렇잖아요. 뷔페도. 그렇죠. 뷔페도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주인이 그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가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먹었다고 여기 무한리필점인데 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가 맞냐? 그러면 조금 먹은 사람은 돈 거슬러 주냐? 어허. 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주인에 따르면 뭐 최대 고기를 방문할 때마다 10번씩 리필을 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도를 벗어났다. 남들은 한 4번 먹는데 네. 이분은 10번 먹었다 이런 네. 거죠. 그리고 예. 이 부분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코로나로 빚이 들고 상황이 너무 좀 예민해져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사실 이 주인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예. 이 손님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권리도 이해가 가고 예.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네. 김한 기자께서는 다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무한리필이라고 했으면서 손님 가려받아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가려받는 거는 뭐 또 영업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근데 무한 리필로 손님을 받았는데 예. 그만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받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뭐 일본에서 스모 선수들이 와가지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좀 법적으로 용인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의 예. 자유가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고급 호텔 뷔페는 뭐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한 리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논란이 안 되게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시간 리밋을 정해놓는 게 오히려 참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네.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네. 분쟁이 되는데 소송으로 가기에는 다 액수가 아하. 지금 변호사를 쓰거나 판결문이 남을 이유이 없습니다. 네. 판결을 하더라도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분쟁은 자주 있을 수 있는데 예. 변호사들이 이거 뭐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은 대법원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뭐 소송 가면 그렇다 치고 그럼 손님 입장에서 외모만 이렇게 많이 드실 것처럼 생기셨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드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손님은 못 들어오세요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특별히 그런 방법은 없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35세 이하는 들어오지 마 이런 가게도 있고, 뭐 맞다. 네, 예, 노키즈 존도 예, 예. 있고, 뭐 교수는 이제, 들어오지 마 예, 이런 뭐 이런 거 수집도 이거 있고. 굉장히 예. 유튜버는 들어오지 마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맞아요, 되게 맞아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완전히 노키즈존처럼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차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네. 나머지 부분은 좀 뭐 예를 들어 여성 전용 샵이 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이제 영업을 누가 잘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적 자치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도 이제 노키즈존 관련 취재를 할 때 주인한테 물어보면 이거 내가 영업하는 건데 나도 뭐 안 오면 손님이 안 오면 나도 손해를 보는데 내가 그걸 감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이런 이제 사장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이제 사회적 합의나 결정이 있었지만 네. 지금 얘기한 이제 뭐 무한리필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그게 이제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법으로 가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가를 좀 파악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예. 이제 뭐 언제나 그렇듯 그런 이제 고상한 얘기보다는 이제 이슈로 소비되고 마니까 그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운동부 선수들도 알아서 무한리필집을 잘 안 가요. 그래요? 네. 이게 거절당할까봐.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사람이 다 사람 어울려서 사는 거라 네. 다 눈치가 네. 보여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앞서 네.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뭐 시간을 짧게 한다든지 네. 하는 전략을 권고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맛 없으면 돈 안 받습니다. 네. 또는 재미 없으면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맛 없어요라고 실컷 먹고 돈 안 내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건데 예. 이제 이런 A 쪽 주장, B 쪽 주장 서로 싸우면 각각의 주장이 논거가 될 수 있는 법 원칙이나 법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소송으로 안 갑니다. 안 가겠죠. 액수가 너무 소액이니까. 5만 원, 10만 원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서로 정말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소비자들이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싶습니다. 존중과 배려로 네, 인터넷의 네. 용어로 치면 국룰을 정해야 됩니다. 국룰을 정해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